네, 오프라인 마트 같은 데서 한번 보고, 이게 요즘은 사버리죠, 다. 요즘은 어지간한 요즘 상가 같은 데를 잘 보세요. 예전에는 상가마다 다 물건을 파는 상가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번화가나 어디 가면 물건을 직접 파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어도 그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버티고 있어요. 적자까지 내면서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모든 물자가 지금 다들 보시지만 언택트 시대, 컨택트 시대 말하잖아요. 언택트 시대는 직접 접촉 않고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언택트 시대. 이제 코로나 하면서 이게 더 세졌죠. 자, 컨택트 시대는 직접 만나면서 거래를 하는 시대. 예전에는 모든 물건을 갖다 일을 하다못해 의자나 책상 이런 거 다 모든 물건을 다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에서 다 사왔습니다. 자, 요즘 보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 앞으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더 이제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이게 이런 분들의 이제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작아져요, 마켓이. 그러면 이런 오프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겁나게 더 줄어들 거예요. 이미 지금 가속도가 붙었죠.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모든 게 다 해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물건 다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는, 다 구입이 가능한 물건들이에요. 그렇죠. 뭐 부동산도 전혀, 부동산은 가서 봐야 하는데, 요즘 부동산도 온라인으로 다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부동산 예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거기 부동산에 가서 업체에서 물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인터넷에 네이버나 같은 데면 싹 다 자료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세나 이런 어디 이런 자료가 다 이게 직접 자기가 내놓은 집주인이 내놓은 경우도 있고 부동산이 내놓은 거잖아요. 어차피 부동산들도 인터넷으로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부동산도 거래가 일어나요. 하다못해 움직이지 않는 물질 대표적인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온라인으로 모든 게 옮겨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자의 유통의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그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자녀들이나 새로운 젊은 친구들 어떻게 이제 이걸 접근해야 할지 이걸 봐야겠죠. 이미 유통 쿠팡이나 이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개인 쇼핑몰 이런 거를 내는 사람들이 이미 예전부터 많이 나왔죠. 요즘 뭐 옷들도 보면 사람들이 옷을 다 온라인으로 구입하죠. 그냥 인터넷으로. 예전엔 다 이게 옷가게 가서 다 입어보고 했잖아요. 요즘은 옷가게 가면 썰렁해요. 자, 백화점이 대표적으로 고급진 옷을 많이 팔죠. 백화점 다들 한번 가보세요. 썰렁해요. 손님이 없어요. 예전에 손님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백화점에. 뭐 세일만 한다면 뭐 아줌마들이 하고 이게 보는데 요즘은 세일 한다고 안 가요, 사람들이. 유통 채널이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자, 여기 모든 여러분들이 직접 집이나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부동산도 인터넷으로 사요. 어차피 다 부동산 인터넷 보고 그냥 그 딜러 브로커들한테 이제 찾아갈 뿐이죠. 이런 채널에서 시대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을 쉽게 구상화가 되고 실행이 돼요. 근데 외국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 후진국 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거의 홍보도 마케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스펀지처럼 모든 시장을 다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5천만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서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팍 터져, 서로 경쟁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후진국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그 스킬을 배워가지고 후진국으로 가서 그냥 똑같이 복지해서 똑같이 거기 현지에 맞게 적용을 약간 해가지고 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장원 씨는 그렇게 하냐고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장사할 단계가 아니라 저는 이게 강의 같은 거나 이제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이미 뭐 젊었을 때 장사를 오랫동안 해봤으니까요. 지금 젊지 않냐고요? 지금 저 그래도 내물이 좀 46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이제 도를 닦고 여행을 다니면서 한 제 노하우가 있고, 그 전에 중고차 장사 10년의 그 노하우가 있고,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정비도 좀 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노하우 좀 전수를 좀 해주는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녀들이 이게 국내에만 있으라고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특히 인터넷에 대한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인터넷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정보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걸 습득을 하고, 나중에 이게 저기 좀 약간 이게 월드시 이게 좀 약간 저기 뭐냐 세계적인 이게 월드 스타, 그게 국내 스타가 아니라 월드 스타가 나오듯이 월드 경영자로서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럼 월드부터 아무래도 한번 이런 저기 세계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미국으로 가나 일본으로 가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시장을 다 섭렵을 다 하고 있어요. 다 깔아놓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저항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네, 그럼 시장에 그냥 바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좋아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약간 후진국 도산 개발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무 후진국이면 솔직히 이게 안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돼서 커지는 나라들, 옛날에 브릭시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나라들도 괜찮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정보통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나라를 갖다가 현지화를 하면 돼요. 그럼 그 나라에서 가서 한번 그 나라 말도 배울 겸 그 나라에서 유학도 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기가 목표로 한 나라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정보통신 기술, 이런 저기 B2C, 이게 인터넷으로 이게 물건을 파는 인터넷 마켓, 이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 배우고 다른 저기 인터넷 회사들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못해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뭐 그 택배 포장하는 것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을 다 보면서 그걸 갖다 익히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사이트 만들잖아요. 얼마 돈 안 들어요. 쇼핑몰 만드는데. 사람들이 쇼핑몰 만들면 겁나게 큰 비용이 드는 것 같잖아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기존에 있던 걸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자기 틀에 맞게 몇 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잘된 틀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쇼핑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미 잘 돼 있어. 그럼 소프트웨어 약간은 그 현지화에 번역만 시키면 돼. 그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예전에 이 소프트웨어가 없을 때는, 처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한번 만들어 놨잖아요. 약간 번역만 시키고 가면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낸 개발한 걸 갖다가 그 현지에서는 그냥 거의 공짜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걸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에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갖다 현지화를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현지에 가서 유학을 가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듣고 볶고 오면서 조금씩 이제 이게 투잡 형식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그 오픈 인터넷 마켓을 거기 있는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후진국으로 가면 마켓 자체가 없어요. 일단 새로운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 같은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오프라인의 마켓에서 인터넷 마켓으로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먼저 가서 선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나중에 그 나라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장 나중에 그 나라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워린 버핏이 될 수 있고, 그 나라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가 너무 과포화되어 있고, 이게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나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자녀들을.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만약 사업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 물건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인건비가 겁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하면
그걸 OEM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디자인 같은 것도 특히 이게 개발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하드웨어 기술적인 게 다 이게 상향 평준화가 돼요.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비슷해요. 그럼 여기서 뭔가가 좀 차별화가 된 제품이 이제 거기서 뭘 많이 하냐면 디자인이 틀려지고 생활에 이제 어떻게 그 디자인을 갖다가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져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바꿔가지고 그걸 하드웨어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오다를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그걸 만들어 달라. 왜냐면 앞으로는 그런 제조업체들이 과부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오다들을 따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좀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걔네들은. 오히려 나중에 지금은 제조업체들이 다 재벌이잖아요. 제조업체들이 좀 약간 이게, 이런 말 하면 그런데, 그냥 OEM 공장으로 이게 좀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나름의 여러분들이 뭔가 기발한 걸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설계를 하고 OEM 공장에다가 이걸 해줘요. 그 OEM 공장이 우리나라는 그게 인건비가 비싸서 그게 안 되고, 나중에 그 AI 시대가 되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긴 하는데, 그게 나중에 그 OEM 공장에다 그걸 갖다 오다를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런 물건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팔라고 해. 이걸 딱 디자인을 했어요. 향수병이에요. 이거 팔게 간단하잖아요. 유리병이잖아. 여기다 나무 같은 거 꽂은 거예요. 누구나 쉽게 제조가 가능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게 딱 생활에 맞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걸 딱 이게 시장 조사를 먼저 해. 이게 소량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폭발을 반응해. 그러면 어떻게 냐? 내가 공장을 옛날 같으면 이걸 해가지고 내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생산하고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된 회사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주세요. 딱 오다를 주면 이제 거기 있는 회사들이 이제 하청에 있는 회사 중에 요거 만드는 회사, 요거 만드는 회사, 인쇄물 만드는 회사, 아니면 향수 만드는 회사. 이제 얘네들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도매로 해가지고 납품하고 직접 인터넷에서 판매도 해도 돼요.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신생 재벌로 이렇게 탄생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있죠? 여기 스마트폰 애플폰을 한번 잡보세요. 자, 애플폰 다 아주 감성적이고 막 100만 원이 넘게 겁나 비싸죠. 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생산을 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어디서 생산하나요? 중국에 있는 OEM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벌써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애플이 그 스마트폰 자기네들이 생산해 설계를 하고 오다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분적인 것도 이제 자기가 허늦긴 하지만,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로얄티만. 그러면 인건비가 싼 나라에다가 그냥 공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오다만 내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플 폰 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게 애플 폰을 갖다가 우리가 한 100만 원에 팔아요. 이걸 애플 핸드폰을. 그러면 중국 공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중국 공장에다 OEM 공장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해요. 이거 자, 애플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한 개당 납품가 1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이제 다 이게 들어와요. 내가 10만 원에 맞추겠다고, 중국 A 공장에서 내가 10만 원, 그러면 중국 B 공장 내가 9,900원에 맞추겠다. 99,000원에 맞추겠다고. 아니, 내가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7만 원에, 너무 오버했나요? 제가 한 얘기를 해줄까요? 7만 원에 이제 OEM 공장에다 이게 납품가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애플에서는 이제 유통을 시켜서 이제 100만 원에 팔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는 그렇게 했다는 게 미래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고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애플이 그래요. 애플 핸드폰이. 애플이 핸드폰 안 만들어, 걔네들. 우리 애플 하면 감성적이고, 대단한, 미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가 아니에요. 애플폰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럼 거기다 오다를 줄 때, 7만원, 8만원,
7만 원 다 와요. 7만 원에 해겠습니다. 애플 하나 저기 납품하는데 뭐 7만 원 낙찰 땅땅땅 하면 그다음 이제 한 대당 이제 오다가 내가 한 대당 이제 7만 원에 애플 저기다 납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저기 미국까지 들어오면서 전 세계다가 다 이제 그걸 유통망 저기에다 이제 이게 싹 이제 퍼뜨려 가지고 파는 거예요. 뭐 거짓말하지 말고 말 같은 소리. 자, 제가 한 사례 들을게요. 우리가 루이비통, 샤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루이비통 이게 쉽게 말하면 명품 백들 있잖아요. 명품 옷들. 다들 사람들이 이게 저 유럽에 있는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생각. 물론 한 땀 한 땀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찍은 왜 그걸 잘 아냐면 제가 옛날 중고차 장사를 하다 보면 중국에서 이게 저기 짝퉁인데 진퉁 같은 짝퉁이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매매상에 중고차 매매상에 오면 그 사기꾼 같은 애들이 있는데 진퉁 같은 짝퉁을 이게 들고 오면서 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방을 하나 이거는 저기 메이커가 아니에요. 요거 그냥 요 가방이 있어요. 이 가방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가방이 이거 싼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가방이 이거 샤넬이야. 루이비통이야. 이게 300만 원짜리야. 이게 매장에 가면. 그런데 이 가방을 갖다가 제가 옛날에 중고차 매매장에서는 이게 잡상인이라고 하죠. 이게 저기 그 유통 채널에 잡상인이 불법적으로 밀무역으로 이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면 자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걔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저 공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 같은 이런 모든 명품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 그러면 중국에서는 겁나 싸게 이게 납품을 이게 하죠, 당연히. 거기 브랜드 업체한테 샤넬이나 이제 루이비통 걔네들이 마진을 겁나게 붙여 세계다가 이게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이제 1000만 원 주고 얘를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시중에 백화점 가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가방이야, 얘가 같이 백화점에 가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어떤 중고차 옛날 딜럴 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뒤로 빼내는 그 루이비통 이제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럼 루이비통 공장에서 이번에 이 모델로 해서 그냥 10,000개만 빼라고 딱 오다가 내려왔는데 얘네들이 10,000개만 빼는 게 아니에요. 10,000개 이제 납품용 10,000개를 빼고 똑같이 한 3만 개를 빼. 근데 오다는 10,000개를 빼라겠는데 똑같이 3만 개를 빼. 똑같이 3만 개를 빼. 그럼 10,000개는 이제 그 루이비통에다 납품을 해. 그럼 2만 개가 이제 얘네들이 몰래 이제 창고에다가 그거를 쫙 박아놔.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몰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이제 이런 홍콩 이런 데로 이제 밀무역 이제 일본, 우리나라, 홍콩이 그 유럽의 명품이라면 이게 사죽을 못 쓰는 좀 사람들이 많아. 유통의 한 단면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방이 300만 원이야, 백화점 가면. 근데 이게 30만 원 이게 들고 다니면서 사장님 이게 백화점 가면 300만 원인데요. 이게 3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사장님 장난하냐고 그거 짝퉁 아니냐고 그거 떨어지고 중국제 가짜 짝퉁이냐고 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뭘 보시네. 요즘 짝퉁하고 진퉁하고 뭐 차별이 없어요.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사장님 자 보세요. 이게 루이비통 가방이야. 이게 300만 원인데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공장이 중국에 다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백가방들이 회사들이 이게 300만 원이잖아요. 왜 300만 원이죠? 이게 거기서 가면 걔네들이 이게 하면 한 10만 원에 이게 자기네들 오다를 내려주고 자기네들 300만 원 팔아먹는 거야, 사장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님 세상 물정 보는데 장사하시면서 중고차 장사하면 이 정도는 아세요? 진짜 얘네들이 작업을 겁나게 잘해. 그러면 이게 그래요? 그럼 이게 30 이게 쥐퉁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다 몰려와. 이게 쥐퉁이에요? 이거 그러면 AS 돼요? 하니까 사장님
이거는 뒤로 나온 물건이에요. AS 가면 나중에 큰일 나요. 사장님 잘못은 신고당해. 안 돼. AS는 안 돼. AS는 안 되고요. 백화점 가면 그냥 진퉁은 맞아. 똑같이 이제 설명하는 거야. 얘네들이 보통 만개에 5달을 내주잖아요, 가방을. 그럼 얘네들은 많이 안 찌르겠네요. 왜냐면 명품 애들은 명품의 희소성이 희소해야 가치성이 이게 올라가요. 이걸 개나 거래나 탈 수 있게끔 이거를 짝퉁을 갖다가 많이, 짝퉁이래. 이걸 갖다 많이 이걸 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놓잖아요. 안 사가는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 그럼 딱 그만큼만 찍었지. 이거 갖다가 만들어야지. 많이 만들어봤자 팔리지도 않아.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갖다가 싸게 팔면 이 가방을 300만원짜리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에 세는다고 뭐 그걸 너 누가 사가? 안 사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아이고 사장님 장사를 모르시네. 이렇게 아이고 사장님 중고차 장사하시면 이 정도는 하시. 그런 거예요. 이쪽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양반은 이제 하나씩 들어. 그러니까 짝퉁도 잘 기본해야 돼요. 진짜 짝퉁이 있어. 그건 하면 안 돼. 그런 짝퉁들은 틀려. 자, 보세요 하면서 이게 진퉁인데 진퉁이야. 이거는 진퉁인데 뒤로 나온 제품들은 이게 저기 뭐 바늘 자국이 이렇고 뭐 이게 단추 모양이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이렇고 디테일한 걸 다 설명해. 이게 진퉁이라는 거를. 근데 중국에서 짝퉁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얘네들은 기술이 없고 이게 한계가 있대요. 그러면 얘네들 이게 실 박음질이 이게 자체 금로도 두 개를 보여줘. 이거는 진짜 중국 공장에서 OEM 공장에서 나온 진퉁이고요. 요거는 진짜 짝퉁. 자, 진짜 짝퉁 뭐 자 보세요. 박음질도 이거 그지 같고 이렇고 이게 다 엉성하잖아요. 이게 모양 그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보니까 틀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짝퉁은 짝퉁인데요. 진퉁이에요. 그 대신 AS는 안 돼요, 사장님.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모님한테 이게 하면 다 하면서 이걸 진짜인 것처럼 하면 나중에 사모님 AS 가면 이거 나중에 들키니까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AS가 안 되는 진퉁 샤넬 진퉁 루이비통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자, 이게 짝퉁과 설명했죠. 진퉁이에요. 진퉁. 근데 백화점은 얼마? 300만원. 하지만 전태 살면 얼마? 30만원. 그 대신 AS는 안 돼요. 하지만 진퉁이에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나왔을 뿐이지 그 유통이 틀리고 이게 AS만 안 되지. 진퉁. 이게 진퉁이에요. 사장님들 잘 보세요. 이제 짝퉁한 거 구별드렸죠. 자, 단돈 3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장사꾼들이라서 아씨, 그 30만원 너무 비싸요, 사장님. 사장님, 300만원짜리 10%에 30만원에 사면 돼. 너무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속이는 애도 있어.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시계인데 무슨 롤렉스였나? 하여튼 롤렉스 시계라는데 나중에 속았어. 알고 봤더니 이것도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 짝퉁 공장에서 만든 시계가 안 가. 나중에 고장나가지고. 이제 이걸 잘 해야 돼. 진짜 하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 오고 대부분 다 짝퉁 장사꾼들이 와. 근데 걔네들은 속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 하기는. 짝퉁은 짝퉁인데 진퉁 같은 짝퉁. 근데 걔네들은 진짜 진퉁 그 OEM 공장에서 똑같이 박아놨는데 정식 루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뒤로 해가지고 들어온 가방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가방이에요. 그러면 깎아주세요, 사장님. 하면서 안 돼요. 30만원 겁나서 300만원 사기니까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깎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 제가 만원 깎아드리시구만. 사장님 그러지 말고 한 20만원에 주세요. 그냥 이제 반값에는 더 해달라고 못했고 남는 게 없어요. 잘 안 팔아요. 그렇게 깎으면 안 팔아요. 그러면 이게 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보통 거의 뭐 30만원 가까이 거의 사요. 사기는 이제 이거 3개로 나가면 이거 안 되는데. 얘네들이 보통 한 10,000개 본사에서 10,000개만 찍어내라고 했는데 일부러 한 30,000개를 찍어놓고 20,000개는 이게 뒤로 다 빼내요. OEM 공장 입장에서는 그 납품하는 것보다 뒤로 빼가지고 이게 해먹는 게 더 훨씬 수익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 이걸 해줘요. 그 대신 AS만 안 돼요. AS는 안 되니까 그 백화점 가면 안 돼요. 그거 사모님들한테 나중에 그거 꼭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 생겨요. 이거는 진퉁인데 이걸 꼭 설명해 주고 AS는 안 되니까 백화점 가서 AS 달라고 하면 나중에 개쪽팔린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유통의 한 단면을 이제 주식 공부하다 이거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또 목체질 강의를 하다가 엉뚱한 데로 해버렸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